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월요일이었죠. 그 정도로 많이 시장이 폭락할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이게 지나치게 악재가 겹치고 또 실체가 없는 하락이다 보니까는 패닉이 와버린 거죠. 해석을 하자면 그래요. 드러난 원인은 일단은 리세션 우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근데 그게 사실 강하지는 않았었죠. 일개 지표 하나를 가지고선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넌센스예요. 그 다음에 엔캐리. 엔캐리는 좀 가능성은 있는데 극단적인 동향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엔캐리는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엔캐리라는 부분, 자금에서 수급에 있어서 이게 금리 차 자체가 일본에서 올린다고 했을 때 이것도 캐리 되는 데에 비용이 필요한데 그 캐리 되는 데의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당장 그만큼의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옮겨간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전 가능성, 그러니까 중동 정세의 불안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 악재였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이란 관련돼서도 중동 정세 계속해서 안 좋았었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누군가들이 저지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작전이라고 봐요. 아주 큰 세력,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보다도 훨씬 더 큰 전 세계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큰 조직적인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요. 본인들 다른 걸로 숏으로 먹을 수 있었겠죠. 저는 뭔가 그런 작업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다. 딱 하나 꼬집어서 악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지금 또 나오는 실업률 지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오히려 줄었죠. 주간 단위로. 그래서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호황인데 이게 갑자기 하드랜딩 한다? 그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어떤 지표를 보고 그거를 얘기를 하죠? 지금 어떤 나오는 지표로 또 그거를 예측하거나 예상하거나 당장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될 거라는 그런 근거도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너무 이제 좀 정치적인 목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도 갑자기 파월이 너무 지나치게 매파적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 뭔가 파월이 보고 있던 어느 경제 지표상에서는 너무 크게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투자자들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보다도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아무튼 이런저런 게 겹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반도체 쪽. 한국의 반도체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AI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었던 엔비디아와 같은 ASML이든지 그런 대형 미국의 반도체 나스닥 상장된 반도체 종목들이 AI 성장 물결을 타고서 너무 주가가 버블이 세게 묻었던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AI의 지나친 성장성에서 뭔가 실망한 구석들이 있었었고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또 과거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 났던 걸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올랐었고 얘네들도 반토막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투매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겹쳤었다고 보입니다. 그 와중에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숏 포지션 공매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선물이나 파생 거래에서
풋옵션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단숨에 그렇게 무너뜨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주식시장이 세게 저격을 당했었고, 일본과 붙어있는 한국 주식시장도 덩달아서 많이 떨어졌죠. 삼성전자가 공격을 받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좀 그런 공포에서 충분히 빠져나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크게 영향이 될 만한 부분들은 없는 건데 동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한국도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은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반도체 비중이 높죠. 또 이번에 AI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한국은 R&D 역할, 그러니까는 머리 역할을 하는 쪽의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뭐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메모리 반도체나 뭐 파운더리 쪽이 볼륨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은 PER 자체가 높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HBM이다, 뭐 AI용 반도체 메모리다, 고기능성 고사양의 메모리 반도체 성장 전망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덩달아서 잘 올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그런 반도체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볼까요, 우리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 수준이 5배가 안 돼요. PER 5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어도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PER은 내년 실적 전망치를 두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장성이라고는 AI 성장성이라고는 한국 주식시장의 주업에서는 주요 종목에서는 확인조차도 못했어요. 업황이 좋아지고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틀 내에서 전세계 반도체 시장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간 건데 핵심적인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는 뭐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형성될 일조차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벼락은 맞아버렸습니다. 덩달아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글로벌 반도체 섹터가 같이 묶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개개별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따지지 않고 그냥 위기 상황에서는 그냥 바스켓으로 매도를 던지는 거죠. 섹터에 대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피해가 된 부분이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언젠가는 보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에 묶여 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눈여겨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 한국 주식시장의 개개별 종목들 하나씩 뜯어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공략해서 들어가는 전략적인 투자들 이루어지기는 힘들었겠죠. 근데 지금 이번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나치게 버블이 있었던 쪽의 부분은 점점 비중을 줄여나갈 거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더 저가 매수를 많이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이제 방산업 종목들을 보면은 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국의 방산업종은 성장성이 상당합니다. 한국이 그런 최첨단 화력을 자랑할 수 있는 무기들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전 세계에 뭐 선진국들한테도 수출하잖아요.
그게 뭐 몇 년이나 됩니까? 얼마 안 되죠. 그렇지만은 기존에 이제 저런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수의 최첨단 무기들을 생산하는 국가들, 수출하는 국가들 이미 수출을 많이 하면서 이미 성장을 많이 했죠. 성장성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더 성장할 게 없죠. 그렇지만 한국의 그런 군수 사업은 이제 막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엔 그래서 주가 상승폭이 성장성에 비해서 상당히 더디었었죠. 뭐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대표적이에요. 이게 지금이야 이제는 직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급들이 들어오지만은 한참 수익 성장률을 좋게 내다보는 시기에도 이런 기간 조정들을 상당히 꽤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들을 이런 기간들 이거는 정말 좀 충분히 추세 상승을 할 만큼의 성장성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6개월씩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밸류에이션 자체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얼마나 더 많이 오를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좋은 먹잇감이란 말이에요. 이런 류의 종목들이. 그러면 SK하이닉스도 똑같아요. 삼성전자도 는 모르지만 삼성전자는 좀 많이 희석이 돼 있죠. 다른 사업 분야들까지. 그렇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이니까 덜 희석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상당히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글로벌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한테. 자, 우리 전기차 성장성에 따라서 폭등했던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주가가 지금이야 이렇게 망가졌지만은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뭐 월봉도 잠깐 볼까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자,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이때도 사실 한참 오른 거였거든요. 2021년도만 하더라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가격이 이 당시 가격이 41,000 얼마 그랬었네요. 그런 종목이 이제 584,0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일봉으로 해서 우리 2021년도의 주가를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이때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 3만원대 하던 주가가 1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다고 판단을 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어떤 투자자들은 그 이후에 큰 조정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조정이 나타나고 이미 성장성을 다 반영을 하고 주가가 꺾였다. 추세 하락으로 돌아간다. 라고 판단한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조차도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7만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요. 기간 조정을 거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세가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는 50만원을 넘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은 AI 단계에 가지를 못한 거예요. 실질적인 진짜 AI 단계에는 가지도 못했어요. 실질적인 모든 자동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각종 디바이스며 진짜 우리가 원하는 AI가 되기 위해서는 AI 온 디바이스가 돼야지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칩셋들이,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에 슈퍼컴퓨터가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칩셋들이 작아져야지 되는 거고, 메모리며 뭐 CPU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 성장성이 상당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삼성에서 광고하는 AI 폰,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 거고 결국에는 디바이스가 AI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폰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되면은 지금 뭐 광고 나오는 거 대부분 다 돼요.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AI 디바이스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더 있다는 거고, 그러면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추세가 이번에 여기서 고점을 찍고 꺾였다? 똑같은 상황이야. 아까 에코프로 BM이 중간에 조정을 보였던, 중턱에서 조정을 보였던 14만원에서 7만원까지 반토막 났던 그 흐름 초기에 저는 그때랑 같다고 봐요. 7만원에서 50만원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8배가 올랐었어요, 주가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물론 하이닉스가 여기서 8배까지 오른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AI의 버블이 존재를 해야지 가능하겠지만, 그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 정도 버블은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8배가 아니고 4배가 오른다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고점에서 떨어진 이 16만원권에서 6, 70만원이에요. 근데 밸류에이션 따졌을 때 그러면 그게 비싸냐? 그래봤자 PER 20배예요. 내후년 실적 반영하면은 20개가 뭐예요? 17배밖에 안 돼요. 내후년 실적 반영을 하면요. 그게 과연 무리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하이닉스가 4배 올랐다고 과열이다, 고평가다? 그거 말 못합니다. AI 성장성. 그렇게 돈이 들어갔을 때도 비싸다고 얘기하지 않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레벨업 하면서 주가에 대해서 목표가 계속 리레이팅 하는 거예요. 리레이팅 하면서 또 펀드 매니저들 차근 계속 들어오고, 그래도 시장에서 크게 버블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올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라고 봐요. 그런 거 자금들이 어디로 돌아서 들어오겠냐. 그런 거 따졌을 때 그동안 머리들에 대해서 상당한 가격을 쳐줬다면 지금은 생산입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생산 쪽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중국 주식 시장도, 중국 뭐 경제 상황 안 좋다지만은 중국 쪽도 이제 돌아올 수 있어요. 주식 시장이 오히려 뉴욕 증시보다 중국 시장이 훨씬 유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생산 쪽에 버블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래서 제가 조선주 계속 강조했었잖아요. 결국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선주들은 어때요? 네? 금방 회복하고 오히려 오늘 연중 신고가 치잖아요. 건설주도 주목을 해야지 될 거고요. 인프라 관련주들 계속 뭐 전력 종목도 얘기 드리고 있고, 코스닥은 대형 바이오 종목들 최근 들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급등을 보이는데 저는 그거는 주의해야지 된다고 봐요. 그냥 그건 단기적인 급등일 거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작업하기 좋은 게 지금 대형 제약 바이오예요. 그런 종목들 뭐 PER 200배가 돼도 누가 거기서 제약 바이오인데 그거를 뭐 버블이라고 고평가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측정을 할 도구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본다면요, 한국 주식시장 앞으로 많이 유망할 거라고 봐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꽤나
좀 주목받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뭐 이번 주에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많이들 우울하시고 주식시장 뭐 HTS, MTS 켜서 보기도 싫어하고 그냥 내 동생이 치셨죠. 될 대로 되라 하고요. 지금 모두 다 뭐 여기서 이게 아직까지도 심리가 좋지 않은 게 추세 어쨌든 최근의 경향에서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싸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저는 단순하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눈으로 차트만 보는 투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눈으로 차트만 보는 투자를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을 파악하면서 수급이 어디로 돌지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좀 추세가 좋은 종목들 버블을 일으켜주고 그러니까 향후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향후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게 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블이 묻힐 대로 묻혀준단 말이에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랬듯이. 그런 종목들이 한국에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알 수 없어요. 또 미국의 어떤 버블 종목이 단숨에 폭락을 하면서 한 차례 더 흔들어 놓을지 그게 중요해요? 그럼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결국에 월요일날 나왔던 이 저점은 이탈될 저점이 아니고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뭐 한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시 튕겨 나갈 거라는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 이후에 나타났던 반등들이 진짜 반등이다 아니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바운스지 진짜 반등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당장 좋은 종목들이라고 해서 V자로 이렇게 쭉 치고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조선주들이야 당장 모멘텀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흐름이 나타났었겠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알 수 없어요.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를 아예 주지 않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흔들면서 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흔들면서.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나온 반등을 가지고 진짜네 아니네 진짜 반등이다 가짜 반등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조차도 없어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진짜 반등이던 가짜 반등이던 간에 결국에 시장은 매물 소화를 하고 악성 매물들 안정을 찾고 그 이후에 다시 뻗어나갈 거고 재차 전고점을 돌파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3,000선을 넘고 3,500선을 넘고 그러면은 당장 여기서 진짜 반등이던 가짜 반등이어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진짜 반등이어서 쭉 갈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종목들 SK하이닉스처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진짜 2, 3년은 목표로 해서 4, 5배 주가를 뛰어 올려도 버블 논란이 없을 정도로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폭락하면 돼요. 서서히 주식 비중 계속 늘려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 하이닉스에 대한 기간 조정도 6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그건 몰라요.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들이 거쳐지고선 튀겠죠. 근데 그게 언젠지 한 달이 될지도 모르고 2주가 될지도 모르고 그럼 쌀 때 미리미리 잡아둬야죠. 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오늘은 뭐가 상한가 칠까 기웃 내가 가진 종목 언제 올라가나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주식 그렇게 해서 큰 돈 못 만져요. 주식을 보실 때 크게 보시고 폭 넓게 보시고 기간이라는 베이스 자체에 대해서 개념을 없애야지 돼요. 장기 투자, 중기 투자, 단기 투자. 아니 나는 3년 보고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내가 생각했던 기대 수익률이 다 나와버렸어? 그럼 그거 3년 동안 들고 있을 거예요? 팔아야죠. 그럼 단기 투자한 겁니까? 장기 투자한 겁니까? 그럼 개념 자체를 바꿔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갔을 때 뭐 당장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수익이 날 거다 라는 종목이라면 시간이 뭐 얼마가 걸리던 간에 목표주가가 높게 나올 수 있다면 공략을 해야죠. 그런 식의 투자가 여러분들을 짧은 기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거지, 매일같이 눈으로 차트만 보면서 개미떼들 막 붙어서 상한가 뭐 만들어 놨다가 또 다음날 그냥 쫙 빠져버리고 게임하듯이 맨날 그런 식의 투자 가지고서는 큰 돈 만지려면은 어마어마한 스킬과 시간도 필요할 거고, 맨날 거기에만 매달려서 도파민 중독자가 돼서 노예처럼 주식 노예가 돼가지고 목도 이렇게 돼서 그거밖에 안 돼요. 돈이라도 벌면 다행이죠. 결국에 작살나는 두 가지는 단타치다가 작살나고 물려서 작살나는 겁니다. 어디에 물려요? 버블이 이만큼 낀 종목들, 버블 들어가 있는 구간에서 욕심부리다가 물리는 거죠. 좀만 더 먹으려다가. 두 가지예요. 단타 치다가 깡통 차거나 버블이 껴져, 버블 막 이따만한 종목들 그것 좀 더 먹으려다가 손절 못하고 물려가지고 깡통 차거나. 우리 깡통, 최소한 제 방송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만이라도 깡통 차지 맙시다. 투자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얼마든지 우리 전략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큰 수익 낼 수가 있어요. 멀리 보고 하는 투자는 지루하다? 크게 수익이 나지 않는다? 편견이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전략적으로 차근차근 차분하게 그렇게 보고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생각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큰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